북중 관계가 지금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북한과 북한 입장에서 기댈 때가 시진핑의 중국밖에 없을 텐데 거기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 큰일 났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이 지금 그 중국을 때리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화해에 갖다 때리고 있고 또 중국은 보복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종국에 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를 볼 때에는 중국이 보따리를 내놓자고 한다면 북한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북한을 포기한다.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거나 핵무기를 포기시키겠다. 네. 이 카드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싸울 때는 좋지만 지금 중국이 코너로 몰리고 있고 이제 급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는 너네 북한 놔라. 손을 떼라. 그거 할 때 중국이 이제 진짜 손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면서 싸워야 자기가 지금 좋은데 오브지를 얻는 거죠. 네. 근데 둘이 잘못하다가 누가 한쪽이 중국이 암캐도 좀 질 거니까 중국이 무너지기 싫으니까 북한을 그냥 내놓고 그렇죠. 어떻게 미국한테 더 이상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북한 카드를 던지는 순간 김정은이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 날아간다고 해도 아무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개입 안 하게 되면 그 개혁 개방된 새로운 정권이 서면 돼요 그냥. 김정은 날려보내고. 그러면 이게 친중화된 정권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가게 하게 되면 중국은 아무런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김정은 정권을 죽이는 거지 북한을 죽이는 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친중 정권 다시 세우고 핵은 그 대신 미국 입장 들어서 없앤다. 없애버리고. 그 동조해주고. 그렇죠. 그럼 미국도 핵 없애니까 윈. 예. 중국은 자기 친중 정권 김정은 말고 다른 친중 정권 세우니까 윈. 그렇죠. 서로 그거 가지고 협상이 미국과 중국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재선 만약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계속 속아왔고 계속 말장난만 하다 왔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건 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정말 치적으로 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중국하고 그냥 스슬 넘기다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을 아주 내리 적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자기 이득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표는 북한을 포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완전한 그 지원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지도부를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남한이 개입만 안 하게 되면 북한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굉장한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당분간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게 오래 갔으면 하는 거죠, 이 사람도.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최종 결판 나기 전까지는 북한을 부추겨가지고 계속 뭔가 이제 물어뜯게 해야 자기네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관광객을 100만 명 보내주고 살려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모래를 굴린 게 뭐냐면 자기네가 애써 키워놓은 이제 해커 부대. 이거를 중국으로 왕창 보내가지고 그 중국의 이제 코인 사업, 코인 채굴. 지금 중국의 강동성 이쪽에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건 말씀하시는 비트코인 채굴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지금 전기 쓰면서 거기에 북한 해커들이 다 개입을 해가지고 사기판을 벌이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비트코인도 하고 뭐 이제 토큰 사업도 하고 무슨 별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북한의 해커들과 결탁한 이 범죄 조직이 뭐 태국, 라오스, 베트남, 뭐 마카오 해가지고 중국을 포함해서 그 대륙의 동남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그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갈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국무부가 발표한 자료 보니까 거의 2억 달러 이상이 털렸어요 지금. 가상화폐가. 해킹으로 북한 해킹으로.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털린 게 별로 없어요. 한국은 털리다는 그 비트코인 하나가 털린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털린 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다 털린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대륙에서 지금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한 그 원망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지도부가 북한의 불만을 표시했고 그리고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이걸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북한하고 거래하는 중국인들 사업가들에 대한 모든 휴대폰 이런 그 컴퓨터를 다 압수해가지고 예. 이걸 싹 다 떴어요 그냥. 또 가지고 이제 성권만큼이라도 이 북한 해커들과 연계돼 있으면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예, 그 정도로 지금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마지막 카드로 갔을 때 지금 북한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국가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촉발된 가상화폐 이 전쟁에서 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결이 되고 다시 이제 북한에 관광객을 보낼 수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이제 미지수입니다 지금. 가상화폐 전쟁을 북한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예. 왜 그럴까? 이거 중국한테 좀 해먹으면 좀 나중에 크게 당하진 않으니까 그런가요? 미국은 잘못 건드렸다가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중국은 나중에 알게 되고 그 피해가 났다고 해도 북한 거라고 말을 못 해요 사실은. 지들도. 예, 왜냐면 이게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만약 그런 피해가 북한 때문에 났다고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 성토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가짜 달러를 막 찍어내가지고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중국의 암시장에 다 풀었습니다. 갖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 상인들이 북한 그 가짜 화폐를 갖다가 막 사가지고 돌렸는데 돌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다 풀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중국 정부가 알아가지고 이걸 통제를 하는데 북한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동 지역의 운행들에서는 북한 사람이 달러를 가져오게 되면 무조건 다 검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도 반은 가짜가 나온답니다. 반은. 그 정도로 북한의 그 가짜 달러에 중국 대륙이 막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마약. 이 마약이 원래는 이제 뭐 일본에 팔고 마카오 팔고 홍콩에 팔고 그 러시아 통해서 유럽으로 나갔는데 미국이 이제 해상 봉쇄하고 다 봉쇄하다 보니까 그 마약의 시장이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대륙을 통해서 뭐 상하펜이 보내가지고 북한산 마약이 중국 대륙을 다 병들게 만들고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오고 뭐 일본에 가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 마약이 거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이 거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약 때문에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 간에 마약 전쟁이 또 있었죠 한번. 그러니까 이게 중국 대륙이 워낙 돈이 막 많이 풀리고 있고 허술하다 보니까 북한 이 불법 집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북한의 해커 부대가 중국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이제 뭐 웹 디자인도 해주고 뭐 서버도 관리해주고 뭐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돈벌이 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전부 다 범죄로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에다 그걸 다 털어가지고 이제 뽑아내서 북한에 송금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북한과 중국 간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이제는 그 북한 지도부가 북한 그 무역하는 사람들 경제 관료들을 다 믿지 않아요. 전부 다 도둑놈으로 보고 있고 완전히 다 간첩으로 보고 있지 정상인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버릴 수 없는 카드인데 그렇죠. 지정학적으로나 어디 체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마약, 위조지폐, 가상화폐 뭐 이런 걸로 안에 골머리를 썩으니까 또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자기들이 지금 중국 입장에서 코너에 몰렸는데 그렇죠. 요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 북한이란 지들도 지금 골치 아픈데 맞습니다. 미국은 그걸 원하고 그냥 D라는 카드로 포기할 수 있다. 그래 핵 가져가죠. 나 그거 동의할게. 그 대신 친중 정권으로는 계속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언젠가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막 말싸움을 할 때 서로 막 늑다리니 뭐 김정은이 뭐 노케맨이랑 막 역진할 때 그때 실제로 트럼프가 북한에 폭격하려고 지금 시도를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증거가 나왔어요. 뭐 뭡니까 그 우드워드 그 기자, 그 워터게이트의 그 기자가 경로야 뭐야
거기 책에서 경로, 아, 경로. 예. 그 책에서 또 나왔더라고요. 나온 게 있죠. 예. 예. 폭파하려고 그랬대. 공격하려고 그렇죠. 그랬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국 지도부가 암묵적으로 승인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중국도 미국의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하겠다. 네. 이걸 이제 중국이 암묵적으로 미국에게 양보를 했죠. 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자루이 그 대연락부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안 만났어요 그때. 네. 열받아가지고. 그게 뭐냐면 자 너네 빨리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해라. 응? 이거 안 하겠는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 통보하러 갔는데 김정은이가 그걸 안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지도부를 제일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김정일이도 그랬대는데 죽기 예. 전에 김정은한테. 김정일도 그랬어요. 저 중국 믿지 마라. 예.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일관적으로 이제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시진핑보다 트럼프 내가 더 좋다. 왜냐 솔직하고 남자답고 말이 통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편지 보내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시진핑도 그거 다 알겠죠. 그래서 그 미국에게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제 이용하는 것 뿐인데 북한도 다 압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못 믿고 미국하고 뭔가 이제 쇼부를 봐야만 내가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제 중국이 압박을 받아서 코너에 몰릴 때 마지막 이제 수단으로 그 김정은 정권을 이제 트럼프한테 맡기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대외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뭐 유엔 제재, 코로나, 태풍까지 겹치면서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독특한 어떤 내부의 그 독재 체제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만에 하나 누군가가 다 건드리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그 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김정은이도 무슨 결단을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나라가 붕괴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지도 살아남으려고 어떤 중국 버리고 미국하고 덜커덩 저 트럼프하고 덜커덩 아이고 그냥 응? 저 뭡니까 수교하고 그렇죠. 그냥 평양에 미국 대사관 놓고 네. 저기 아주 좀 우리 저 동맹국 비슷하게 갑시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잘못하다가 또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네. 트럼프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군이 왜 한국에 있어야 되냐? 돈도 안 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군이 남쪽에 있지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자꾸 나가라고 하지 않냐? 우리 빼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트럼프를 잘만 올리게 되면 미군을 남쪽에서 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남한을 탁 먹어버리고 나서 난 너희하고 이제 동맹하겠다.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트럼프의 머릿속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그런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렇죠. 뭐든지 벼랑 끝 전술 이상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다 던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는 또 재선해야 되고 자기의 업적을 남겨야 되니까 쟤네들끼리 아주 우리도 상상도 못할 그냥 협력이 될 수도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게 저 트럼프하고 막 각을 세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미일 동맹 이 삼각 동맹이 지금 딱 굳건하게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을 딱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북한을 우리가 이제 흡수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왔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뭐 문의 집단 아닙니까? 문의 집단. 내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가 내가 없는데 북한하고 어떻게 다 합치려고 그런 뇌만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뭐 화학 무기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살인 무기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평화를 더 주장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까 뭐 어떻게 기자 밥 우드워드 거기 책에도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저 남한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쓸어버린 그냥 다 그래 나간다 게임이 보잖아.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트럼프한테. 네. 그건 왜냐면 이미 그 보수 정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오게 되면 이거 북한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결정해 주면 우리가 우리가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먹은 다음에 미국하고 동맹으로 가고 중국 버리겠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정신 나간 측면이 좀 가끔 있잖아요, 가끔씩.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네. 되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빠지는 순간 김정은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타고 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국군 정신 가지고는 북한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무슨 뭐 그 추미애 아들 그 보십시오. 그래.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거 두둔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응? 병사 한 명의 어떤 그런 권리와 규율을 생각해야 되는 장관이 그 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거기에 둘러리 서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국방장관이 있는 이 군대가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게 트럼프가 정말 헷가닥 해가지고 미군 빼는 순간 이 대한민국이 어떤 참상이 일어날지 저는 참 너무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 그 딜을 이상하게 쳐서 트럼프가 말하자면 지 업적으로 여기려고 이게 거의 쏙는 줄 모르고 이게 이상한 딜 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하고 야, 우리 네가 원하는 핵 줄 테니까 그러면 저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나가라. 이런데 그냥 핵을 다 없앤 게 아니라 그냥 짱 박아놓고 일부 그냥 한 50% 정도 주고 근데 트럼프는 그거 핵 가져왔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 밑에 짱 박아놓고 짱 박아놓고 그렇죠. 그리고 주한미군 나간 다음에 그냥 먹어버리면 핵이 있는데 우리가 꼼짝 못하죠. 그럼요. 예. 오, 야 이거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이란 나라가 이 국가가 정상화되는 게 매우 시급한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한 50년 이상 평화가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뭐 경제가 올렸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자체가 지금 북한한테 먹힐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함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미군을 쉽게 빼겠다 말겠다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또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한미연합군 훈련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걸 되게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싫어하는데 자꾸 하겠다는 것도 좀 아니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훈련 안 하는 군대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도 북한의 뜻대로 미군을 빼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손에다가 맡기겠다는 그런 생각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정말 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무슨 이게 화건이 닥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뭡니까 노파심에서 지금 강철한 대표랑 저랑 이렇게 우려하는 게 아니라 그 바브 두어드 책에서 그랬잖아요. 이 트럼프가 북한을 전쟁 칠 수도 있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대한민국 그냥 한 방이면 그냥 먹는다 이러면서 히덕거리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친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 김정은이가 또 나이스한 친구다 뭐 아주 솔직하고 아주 괜찮은 친구다 지켜주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국제사회 현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이게 한미동맹 국건이 하면서 그런 이상한 오판 못하게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북한 눈치 보면서 북한하고 어떻게 같이 가려고 고려연방제로 가려고 그러니까 한미동맹 자꾸 흔들어 놓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 자꾸 한미동맹 흔드는데 아이고 저거 그냥 카드 버리고 핵이나 뽑아오자 그리고 그냥 주한미군 철수하는 카드 맞바꾸자 이렇게 그냥 확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라도 절대 우리 한미동맹은 우리 못 포기한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원한다. 공산주의 우린 원치 않는다.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 이러고 나서야 국제사회도 저기는 자유
민주주의로 그 국민들이 아주 똘똘 뭉쳐 있구나. 우린 저긴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자꾸 줘야 돼요. 맞습니다. 정부가 못 주니까 국민들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젊은 세대가 좀 우리가 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나라를 지금 거의 위태롭게 하고 있고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아직도 뭐 대깨문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뭐 40% 지지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엉망진창 그리고 이제 국가의 그 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경제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살펴보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 선동에 쉽게 지금 휩쓸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이 사실을 냉혹하게 좀 파악을 하고 이 정권을 우리가 빨리 좀 저지시키는 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네. 강철한 대표였습니다. 강철한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킵시다. 나라를. 네. 마치겠습니다.